네, 안녕하세요. 메루창장의 이가람입니다. 여러분, 어깨 넓어지고 싶으시죠? 여기 어깨 뽕 생기면 좋겠죠? 등과 가슴이 상체의 전체적인 크기를 키워준다면은 이 어깨 근육은 우리 몸의 이 전면과 측면의 라인을 완성시켜줍니다. 자, 오늘도 게스트가 똑같습니다. 자, 박성진 선생님 들어오시죠. 이제는 익숙하시죠? 아니 맨날 똑같아요. 가슴이랑 등은 커져가지고 전체적인 덩치는 커졌는데 만약에 여기 동글동글한 어깨가 밋밋하다면 뭔가 20%는 부족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특히나 여기서 우리 몸의 측면 라인을 만들어주는 여기 측면 어깨 근육은 우리의 왜소한 프레임을 조금 더 보완해주고 강인한 남성성을 부각시켜주죠. 우리는 이 측면 삼각근을 키우기 위해서 레터럴 레이즈라는 동작을 파닥파닥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다들 정말 많이 하지만 변화가 거의 없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측면 어깨 근육을 키우지 못했던 치명적인 실수 3가지와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이 측면 어깨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측면 어깨가 커지지 않았던 첫 번째 원인, 레터럴 레이즈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레터럴 레이즈는 측면 어깨 근육을 키우기 위한 가장 좋은 운동이지만 이 운동만 해서는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하나의 근육근은 전체를 균형 있게 운동을 해줘야지 발달됩니다. 우리가 어깨 근육으로 알고 있는 삼각근의 이 근육근은요, 어깨 앞쪽에 있는 전면 삼각근, 그리고 어깨 뒤쪽에 있는 후면 삼각근, 그리고 우리가 키우고 싶어하는 여기 측면 삼각근,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만약에 이 측면에 있는 삼각근을 키우고 싶으시다면 팔을 한 110도 정도로 이렇게 구부리시고요, 약간 내전시켜서 어깨가 과하게 으쓱거리지 않게 조절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하지만 이 동작이 생각보다 어렵고 불편해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잘 못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중급자든 고급자든 저중량 고반복으로밖에 못하게 됩니다. 자, 이 레터럴 레이즈라는 동작은 무리하게 고중량 저반복으로 훈련하시게 되면은 어깨가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중량 고반복, 그러니까 가벼운 무게로 굉장히 많은 횟수를 하는 훈련 같은 경우에는 근육 크기를 키우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있는 한 근육근은 전면 삼각근, 측면 삼각근, 후면 삼각근은 같은 신경계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특정 근육만 훈련한다고 크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훈련하셔야지 우리가 이 여기 삼각근을 움직이게 만드는 신경계가 트레이닝 돼가지고 다 커질 수가 있습니다. 측면 삼각근만 훈련한다고 해서 측면 삼각근만 유독 횟수는 절대 없습니다. 차라리 동작이 자연스럽고 어깨의 전체 근육 크기를 키울 수 있으면서 고중량 훈련이 가능한 덤벨 숄더 프레스라던가 비하인드 넥 프레스 같은 운동으로 측면 삼각근에 좀 더 무겁고 강한 타격을 주고요, 보조 운동으로 레터럴 레이즈를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초보자들이 측면 삼각근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측면 어깨가 커지지 않았던 원인 2번째, 작은 가동 범위는요, 어깨 깡패가 아니라 어깨 바보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레터럴 레이즈는 팔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쭉 돌려서 벌리는 외전 동작입니다. 이 동작에서 승모근, 그리고 정거근, 그리고 측면 삼각근, 그리고 여기 극상근이라는 근육이 일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근육은 여기에 붙어져 있는 극상근과 그리고 측면 삼각근입니다. 레터럴 레이즈를 할 때 이렇게 가동 범위를 적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죠. 꽤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각도를 더 올리면 뭔가 이렇게 올리면 승모근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가동 범위를 굉장히 좁게 가져가면서 여기에 뭔가 고립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외전 동작 시, 그러니까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 시 한 30도 정도까지는요, 극상근의 개입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각도에서 측면 삼각근이 능동적으로 개입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깔짝깔짝한 동작 있죠? 이런 동작은요, 측면 삼각근이 발달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극상근에만 자극이 갑니다. 측면 삼각근이 안 커져요. 하지만 이 측면 삼각근이 안 커지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이 동작은 우리를 어깨 깡패 아니라 정말 어깨 바보로 만드는 동작입니다. 우리들이 극상근이 비대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윗팔뼈의 가장 끝부분 상완 골두, 자,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어요. 이 상완 골두와 날개뼈의 끝부분인 경봉 사이에 이 극상근이란 근육이 지나고 있는데, 여기가 극상근이 비대해지면은 이 사이가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깨 충돌 증후군 같은 질환에 걸릴 수가 있어요. 염증이 생기면서 팔을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이렇게 깔짝깔짝 들어 올리는 레터럴 레이즈는 사실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측면 어깨가 커지지 않았던 원인 3번째, 라운드 숄더 그리고 익상증후군입니다. 라운드 숄더와 익상증후군이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깨 충돌 증후군에 걸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내가 라운드 숄더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 상단에 나와 있는 링크의 영상을 참고해 보시거나요, 아니면 덤벨 숄더 프레스를 할 때 팔이 앞쪽으로 이렇게 뻗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라운드 숄더일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자, 이렇게 라운드 숄더와 익상증후군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견봉과 이 상완 골두 사이가 좁아져요. 좁아지면서 이 사이에 지나고 있는 극상근이 찝힐 가능성이 정말 높아집니다. 숙련된 코치한테 수업
수업을 받으시는 게 아니시라면 꼭 교정 운동을 선행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도 나 여기 측면 상하근 발달시키는 레터럴 레이즈를 포기를 못하겠다. 그렇다면요, 레터럴 레이즈를 할 때 보통 일반적인 레터럴 레이즈는 그대로 들잖아요. 이거보다는 팔꿈치를 살짝 약간 앞으로 뺀 상태에서 내렸다가 올려주시는데, 이때 여기 뒤에 있는 날개뼈 있죠? 날개뼈를 이렇게 바깥으로 돌려주는 거를 상방회전이라고 합니다. 날개뼈를 살짝 상방회전 시켜주시고 팔은 약간 앞으로 빼주시면서 살짝, 정말 승모근이 살짝 개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여기 상완 골두와 여기 견봉 사이의 거리가 유지가 되어서 염증이 생기지 않고 극상근이 찝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라운드 숄더가 의심되시는 분이라면요, 레터럴 레이즈를 하실 때 각도를 들어 올릴게요. 약간 이렇게 들어 오셔야 되고요. 이 날개뼈를 이렇게 상반회전하면서 약간 어깨가 살짝 으쓱 올라갑니다. 승모근의 개입들을 살짝 높여주셔야지 견봉이랑 상완골두가 충동을 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까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메르취들에게 안전하고 적합한 측면 어깨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덤벨 숄더 프레스와 비하인드 넥 프레스입니다. 자, 강력하게 여기 어깨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프레스 종류 운동 중에서 이 측면 상하근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두 가지 운동입니다. 자, 덤벨 숄더 프레스는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덤벨을 기옆에 둘게요. 양팔이 거의 11자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전환이 지면을 기준으로 수직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전환의 수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천천히 밀어볼게요. 계속 수직이 유지되면서 밀었다가 천천히 내려주시면 됩니다. 다시 밀고, 자, 그럼 동선이 거의 사선으로 만들어지죠.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폼을 썰으면서 이러면서 진행하시면 운동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라운드 숄더 때문에 팔이 이렇게 앞으로 떨어지는 사람이라면 뒤로 기댈 수 있는 인클라인 벤치의 각도에서 살짝 눕혀서 운동을 진행하세요. 어깨에 부담 없이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비하인드 넥 프레스입니다. 비하인드 넥 프레스는 덤벨 숄더 프레스보다 여기 측면 상하근의 개입도가 굉장히 높은 운동입니다. 다만 이 운동은 절대 이런 라운드 숄더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운동입니다. 오히려 어깨에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더 다칠 수도 있습니다. 스쿼트를 하듯 바벨을 승모근 쪽에 내려주시는데요, 이때 절대 팔꿈치가 어깨보다 뒤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금 위치는 괜찮아요. 어깨 그리고 바벨 팔꿈치 위치가 괜찮은데, 이 팔꿈치가 어깨선보다 이렇게 뒤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그냥 어깨 충돌 증후군 바로 올 수 있는 자세입니다. 절대 안 돼요. 자, 어깨와 팔꿈치 선을 그대로 동일하게 만드신 다음에 전환 수직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죠. 여기서 천천히 밀어볼게요. 그렇죠. 다시 천천히 내려주시고, 자, 이때 머리 약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개는 살짝 숙여진 상태를 유지하시고요. 손목 약간 세워주시고, 다 내렸을 때 여기랑 여기 선이 일치하고 팔꿈치가 뒤로 과하게 젖혀지면 안 됩니다. 다시 올라오시고. 자, 지금 성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 유연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완전히 다 내려도 괜찮아요. 내려볼게요. 근데 그게 아니다, 내가 운동을 하면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 그럼 올리시고 내리는 동작에서 약간만 가동 범위를 제한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잡는 너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 가동 범위는 좀 더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이 비하인드 넥 프레스 같은 경우는 덤벨 숄더 프레스보다 여기 측면 상하근의 개입도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은 레터럴 레이즈입니다. 이 레터럴 레이즈는요, 여기 측면 상하근을 발달시켜주는 어떻게 보면은 끝판왕 운동이죠. 더불어서 가장 어려운 어깨 운동입니다. 자, 상체를 살짝만 숙일게요. 정말 살짝. 그 무릎 조금만 구부리시고. 됐습니다. 살짝만 숙이실게요. 자, 그 상태에서 팔꿈치의 각도는 100도에서 120도 정도로 약간 구부려 주시는 겁니다. 이때 레터럴 레이즈의 세 가지 요소만 지키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 손목과 팔꿈치의 위치는 동일하거나 손목이 약간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동일하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어깨와 팔꿈치의 위치는 동일하거나 팔꿈치가 약간 앞에 있어야 되는데요, 라운드 숄더가 있거나 그게 좀 의심되시는 분들은 팔꿈치가 어깨선보다 좀 더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올리는 동작을 하실 때, 자, 어깨가 가하게 들리지 않도록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라운드 숄더가 심하다 그렇다면은 여기 뒤에 있는 날개뼈를 살짝 상방 회전을 시켜주셔서 살짝 승모근을 개입시켜 주시는 게 오히려 여기 극상근이 찝히는 어깨 충돌 증후군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12개에서 한 20개 정도로 하셔서 한 3세트 정도 진행하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어깨 운동을 할 때 실수하는 세 가지와 운동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 측면 어깨 중점을 들어서 아쉽게도 후면 삼각근, 후면 어깨 운동은 넣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하단 댓글 링크에 블로그에서 공부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메르치 양식장의 오프라인 클래스 벌크업 프로젝트에 참가해보세요. 또는 책을 구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좀 더 건강하게 살찔 수 있도록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찐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